진이라고 해요. 되게 많이 없네요. 좋은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작년에 캄보디아에 갔다 왔어요. 정말 좋았는데, 그거 가기 전에 캄보디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성경학교에서 들었는데 좀 잘 몰랐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쉽게 지금 캄보디아 가려고 막 너무 가고 싶어 이런 분들 없는 건 아는데 혹시 또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캄보디아 많이 봤죠. 작년 슬라이드인데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다시 쓰는 거예요. 저희가 캄보디아에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생겼네요. 네. 그러네요. 이런 비슷하다. 네, 동그라미. 그리고 저기 네, 다음에 그냥 쭉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캄보디아 수도는 다 아시죠? 네. 어디 있죠? 네, 맞아요. 프놈펜, 여기 프놈펜 맞고요. 저희가 가서 있을 MPIC 거기도 프놈펜에 있어요. 이것도 많이 보셨죠? 아시는 분, 학생들님 어디죠? 네, 맞아요. 저 흰색 저게 이제 캄보디아가 제일 잘 나갔을 때 앙코르와트 빵 있는 거. 저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걸 붓기에도 썼어요. 그래서 찬란한 크메르 문화의 부와 그런 프라이드를 저 흰색에 빵 넣은 거고, 그리고 불의에 대한 투쟁과 간이한 캄보디아 정신이 저 적색이래요. 네이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농업과 환경에 대한 게 저 청색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들은 잘 모르겠네요. 네, 나가볼게요. 쭉쭉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이요? 네, 다음. 네, 이거 아시나요? 캄보디아 킹덤 오브 캄보디아로 알려져 있고, 이 국왕의 이름은 노로도 시하모니래요. 그리고 저분이 되게 인자하게 생기셨잖아요. 저분이 총리 훈센이라는 분이신데요. 넘겨보면 29년째 지금 캄보디아 총리를 이제 독재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가 선거철이었다고 했잖아요. 선거철에 비리도 많고 자꾸 독재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하루 더 일찍 한국에 가야 된다. 되게 위험할지도 모른다 이랬었는데, 저희가 마지막 날 공항 움직일 때 그때 이제 슬슬 비리가 드러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서 막 술탄 터지고 상태가 되게 안 좋고 우리 빨리 되게 위험했어. 제가 막 이렇게 공항에 가가지고 숨어있고, 선교사님도 바로 대구로 돌아가셔가지고 3일 동안 안 나오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되게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던 올해 초 2014년 1월 6일 문화일보 국제신문에 난 기사를 보면 캄보디아 훈센 29년 최대 위기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게 원래 지난해 7월 총선에서 약 125만 명의 유권자 명단이 선거인 명부에서 사라지는 등 대규모 부정선거가 자행된 정황이 드러나자 CNRP 등 야당이 지난해 9월부터 열린 국회 등원마저 거부한 채 총원 재실시와 더불어 훈센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이제 작년부터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도 훈센이 하면서 되게 나름 안정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29년째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의류 공장 사람들 시위하고 유혈 진압 사태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1000명씩 모여가지고 그거 시위하고 이래서 지금 민주화 운동의 중심 인물인 삼랭시 통합야당 대표가 지금 절대 이제 물러나지 않겠다. 우리는 비폭력 시위를 이어갈 것이다.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긴박하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제가 그냥 한꺼번에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제가 교과서에 나오는 캄보디아를 정리를 해봤어요. 어린이 수준으로다가 저한테 딱 맞게.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 남서부에 있는 나라예요.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국은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그 동남아시아의 드넓은 영토를 다스린 크메르, 앙코르 왕국이래요. 그래서 그 크메르 왕국이 타이의 야유타야 왕국에 점령당할 때까지 그때 제일 상태가 좋았던 거예요. 막 웅장한 문화를 피우고 우리 아는 막 그 앙코르 이런 거 하고 그랬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과 제국주의 시대 때 캄보디아가 그때부터 이제 태국, 일본, 프랑스 지배를 막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3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이제 심각한 내전으로 막 계속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쭉 따라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5년에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주 공산주의자들이 무고한 국민들을 마구 학살한 킬링필드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킬링필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린이 어린이 백과사전도 잘 몰라가고 제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크메르 루주가 붉은 크메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캄보디아 공산주의 무장 단체인데 이 사람들이 그 론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친미 쪽에 이렇게 하면서 막 세력을 하고 나가니까 네, 저거를 다 무너뜨리고 노동자랑 농민들의 유토피아를 이루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아예 개조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나오는데 사람들 다 죽여요. 그냥 다 죽여요. 그래서 뭐 부녀자, 어린이, 뭐 부유층, 지식인 다 죽여서 국민의 거의 뭐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다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그 아픔이 민족에 되게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뭔가 그런 되게 식민지 막 이런 것도 좀 마음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되게 슬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캄보디아 여러 세력들이 잘 그 국제연합의 감동 아래서 평화협정을 체결했고 지금은 이펑 군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되게 스테이블하지 않고요. 그 공산 동맹국이 그러니까 다시 그걸 이제 제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 네 그렇게 대략 이렇게 돼 왔어요. 다음 네 그때 뭐 기사 뭐 네, 그때 다 죽인 사람들. 얼굴 낀 사람, 안경 낀 사람, 외국어, 손에 굳은 사람, 얼굴 하얗고 피부가 고운 사람, 시계 찬 사람, 여기 있는 분들 다 죽었어요. 되게. 그래서 엄청 많이 죽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되게 신기해요. 다음에 넘기시면. 조금 뒤에 나온다. 그건 잠시 후에. 캄보디아 지금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돼가고 있고요. 대부분 불교를 믿어요. 그 불교 가르침에 따라 믿고 있고 종교가 불교니까 나는 안 다니는데 집이 불교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 MPRC 그 교사들을 만나서 이렇게 거기 저 성교사님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제 집에 대대로 가문들이 저런 불상 만들고 그러니까 저런 일 하는 직업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그냥 뿌리 깊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시위하고 이런 것도 다 불교 제사 스타일로 시위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네, 다음이요. 네, 프랑스 지금 네, 설명을 드리면요. 프랑스 카톨릭 선교사로 통해서 복음이 처음 들어왔고 오늘 정권의 기독교가 급성장했는데 네 아까 그때 그 필리필드 일어났을 때 목회자들도 다 학살이 됐고요. 그다음에 복음 자유는 91년 프랑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자유가 이루어졌대요. 근데 교회가 하나로 되지 못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한국의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파송이 됐네요. 그 다음은 필리핀이고 그리고 장단계 합치 500명 이상의 한인 선교사가 활동 중입니다. 다음이요. 네, 근데 지금 되게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네, 좀 가는 것도 좀 익숙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체계적인 신앙 훈련이 부족하고 미관들이 침투하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그냥 너무 당연하게 접하는 그냥 매달 날라오는 큐티, 우리가 돈 주고 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큐티들 거기 너무 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공부를 못하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그냥 삶의 말씀을 적용하잖아요. 적용해서 그걸 나누잖아요. 그게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근데 너무 그걸 놀라워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게 정말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적용할 수 있다는 거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되게 많이 안타까운데, 뭐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뭐 신학 서적,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한 저건데 18세 이하 인구가 52%예요. 그리고 청소년 비율이 되게 높은, 진짜 되게 특이한 나라예요. 왜냐면 그때 많이 죽었으니까. 네. 그리고 문맹률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정치적으로 안정은 저거 아니고요. 그리고 네. 소수산업 의존적 경제 구도, 농업, 방사, 제조업, 봉제업, 서비스산업, 관광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서 되게 놀란 게 저희 푸놈펜에 갔으니까 제일 많이 발전하는 데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럭셔리한 막 마사지샵, 막 호텔, 막 이런 거 바로 옆에 너무 옛날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게 너무 확 보여요. 그래서 이 도시가 뭐 여기서는 다 화려하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되게 마음이 좀 안타깝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네, 그랬어요. 그리고 산업기반이 되게 취약하고 인프라 부족하고 제도 변화가 필요하고 보급 기술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이 많이 필요하겠죠? 다음요. 교육 선교가 왜 중요할까요? 되게 왜 중요할까요? 질문. 우리가 거기서 좋은 교육 받는 거 가르침으로써 거기에 큰 인재가 나와요. 네. 훌륭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교육이 되게 시급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젊은 사람들 되게 많고, 저희가 되게 놀랬던 게 그 앙코르와트 그거 되게 자부심 강한데, 그 앙코르와트 것도 그 킬링필드 그 문화재랑 유적지 그런 입학 들어오는 영업 허가권 이런 걸 다 일본 회사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막 캄보디아 되게 많이 여행 가고 막 이런 그런 돈이 캄보디아에 안 모이는 거예요. 다 일본 거예요. 그렇게 모이고 되게 앙코르와트 유적 입장료 수익도 개인 소유로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 나온 기사 보니까 점점 병원도 외국에 팔고 있고, 그리고 뭐 대학, 법원 뭐 이런 것까지 다 외국에 그냥 돈 되면 다 팔아 넘기고 있어요. 호수 같은 것도 다 팔고, 그러니까 돈 되면 다 판다. 그러니까 뭐 킬링필드 막 이런 것도 다 팔고, 앙코르와트 팔고 이러니까 막 왜 그냥 뭐 이렇게 타임에다 뭐 나온 거 보면 막 자존심을 다 파는 나라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진짜 막 이랬던 게, 제일 좋은 왕립 그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도 막 팔려고 막 그러고, 막 죄인 있는 감옥도 외국에서 막 그 회사에서 관심을 보이면 죄인 비워 다 비우고, 요즘 되게 상태가 그래요. 근데 저희가 가서 진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거기 왕립학교 제일 정말 훌륭한 완전 1%, 0.1 이런 사람들이 오는 그런 예술학교인데, 걔가 그림을 그려놔요. 근데 그 그림을 100% 팔기 위한 그림이래요. 그 관광객에 팔기 위한 그림. 그림을 그리면 막 엄청 정교하고 섬세하게 다 그려놨는데 스타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그 개성이 없어요. 그리고 되게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보고 막 이렇게 잘 그리는데, 이런 재능들이 있는데 이거를 막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되게 많이 이제 가시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NPRC가 그 공대인데, 공대 아닌 사람들은 약간 나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공대랑 제일 관련 없는 사람인데, 진짜 저희 떠듬떠듬하는 저 영어 그냥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분들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고,
너무 필요로 해요. 저희가 정말 이거는 교육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만큼의 교육들을 거기서 너무 원하고 한국 사람도 워낙 좋아하고 정말 되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냥 되게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가면 되게 많이 사랑받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네, 이거예요, 답이. 네, 이 친구들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요. 그래서 거기 그 선교사님들 얘기하면 선교사님이 누구 학생 집을 방문한다 이러는데 너무 늦었는데 한 몇 시간을 늦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 밥상 앞에 앉아있었대요. 오신다고. 선생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그 젓가락질 해가지고 먹는 반찬을 선교사님이 먼저 집지 않으면 아무도 그 반찬에 손을 안 대고 그리고 식사 다 한다 하면은 싹 가가지고 어린애들은 다 조용히 설거지하고 어른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너무 그 선생님 공경하고 저희 들어가면 다 일어나요 애들이 긴장 막 이러고 우리 끝나고 나가면 그냥 수업 끝나면 풀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 볼일 보라고 할 때까지 계속 선생님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요. 저희 수업하려고 이렇게 지나가면 복도에서 그 창문에 다 고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막 쳐다봐요. 너무 되게 좋아해줘요. 되게 막 사람들과 같이 사진 찍고 싶어 하고, 되게 순수하고, 정말 너무 귀해서, 우리 되게 뉴욕에서 별거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가, 여기 갔는데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갔던 사람들 진짜 너무 많이 체험받고 온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랑이 부족하고, 관심이 부족하신 분들. 사람들이 여기서 미국 사람들은 나한테 번호도 안 물어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 가면 사람들이 너무 사랑해줘. 그냥 당신의 존재만으로 너무 많이 사랑해주니까 가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볼까요? 네. 끝이에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 저희는 그 배대환 선교사님이랑 그 시간 되게 많이 보냈는데 몇몇이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지체들 되게 막 그 학생들한테 섬기는 것뿐 아니라 교사들한테도 되게 많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학생들도 그렇고 또 다른 저희 그 성경 공부하게 되는 학생들도 정말 너무 복음을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가서 또 하나님 정말 그쪽 정말 캄보디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나바오에 대해서 같이 보내는데요. 저희가 이제 2011년부터 계속 이제 매해 여름이랑 겨울에다가 해가지고 단기 진도를 나바오로 가게 되었는데 나바오는 H라고 쓰지 않고요. J라고 써요. 저렇게 쓰는 이유는 스페니쉬 프로넌세이션으로 하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네, 생각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네. 여기 나바오는 북미 이제 원주민 중에 한 종족이에요. 우리가 흔히 인디안이라고 미국 인디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는 터미놀로지를 우리는 다시 고쳐서 쓰기를 이 본 원주민들도 원하고 인디안이라는 term은 예전에 콜럼버스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여기가 인도 땅인 줄 알고서 잘못 불러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북미 원주민이 처음에 거기에 직접
이 미국 땅에 살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땅으로 이주를 했다는 설들과 또 이제 신대륙 그 안에서 이제 독립 발생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대륙 독립 발생설은 지금은 거기에 있는 인골들이 발견된 것들이 이제 거기 최근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골인 걸 확인되면서부터 그것은 더 이상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원설로 해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대림 해협 이주설이 가장 친밀성이 있는 추측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예요. 그래서 대림 해협 이주설을 이제 살펴보면은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시베리아랑 알라스카 사이에 있는 그 교량 역할을 했던 그 베란지아를 통해서 아시아 사람들이 이제 육교를 건넜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아시아 사람들이잖아요. 몽골리안의 후예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 보면은 몽골 발전도 있고요. 우리들이랑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미국 그 대륙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스페인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침략을 해서 들어왔잖아요. 처음에 이제 1492년에 신대륙 발견한 후에 이제 스페인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침략을 했는데 이 북미 쪽은 영국이 침략을 하면서 이 땅이 공격을 받기 시작했었어요. 이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돈이나 뭐 성공 이런 것들에 대한 일확 성공을 생각하고서 이주를 한 경우가 첫 번째였고 또 다른 파트는 청교도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 뭐 개신교의 박해를 피해서 여기에 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왔다는 그런 또 생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때 와서 이분들이 처음에 청교도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와서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되게 호의적으로 이 사람들을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잘 서로 배우고 그러면서 잘 어울렸다가 영국에서 어울리면서 뭐 땡스기빙 그 데이도 그때 생겼고 5년 이제 지내면서 5년 이후에 같이 수학한 것도 나누고 이러면서 그렇게 화평하면서 지냈는데 영국 안에서 이제 뭐 매해마다 사람들을 막 1000명씩 이렇게 보내면서 그 땅을 다시 이제 그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차지하려고 그런 욕심으로 보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생각할 때, 개신교를 생각할 때는 그때 주었던 이미지가 너무 커서 그 안에 아픔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침략을 당하고 나중에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을 하면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 위에 그 202부족 되는 이분들이 이제 보호구역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뒤에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가게 되는 곳이 나바오 여기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살고 있는데 나바오 여기를 가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가 보호구역, 지금 나바오 보호구역. 그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래서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이 독립하고서 이제 거기에 살려고 들어가면서
이제 미국이 원주민 정책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원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이었어요. 그거의 목적은 이렇게 땅을 뺏는 것이랑 또 그들의 저항을 모욕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이주를 시키게 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죽고 또 그 추위에 떨면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겨울에 한겨울에 이렇게 걸어서 가는 이제 이주를 하게 됐는데 뭐 그것을 직접 본 누군가는 그걸 차마 눈 뜨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보기에 되게 힘들었다고 한 4,000명의 시체가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고 그런 형상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되게 아픔이 되게 커요. 여기 지금 이제 레저베이션에는 원주민 자치 정부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 땅을 이제 보호구역들을 연방 정부가 안에 보호를 하지만 그 원주민 자치 정부 체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곳에 이제 미국 연방법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 효력을 발할 수 없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원주민 자치 정부는 그 기독교랑 그 과거의 어떤 그런 빅팀이라는 생각에 거기를 이제 정치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되게 지금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막 붙여서 충돌하는 부분이 되게 크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호구역 땅 자체가 좀 되게 불모의 땅이고 건조하고 물도 없고 그런 땅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으면서 이 원주민들이 누릴 수 있었던 과거에 자유롭게 정말 수렵 생활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래서 원주민 사회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그 보호구역 안에서 교육도 거기서 만약에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무료이고 그 땅 안에 나가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주어지는데 그러면서 그렇다고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그 보호구역 안에 이렇게 활성화되는 곳들이 없기 때문에 되게 이제 높은 실업률이 지금 전체 평균 70%나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욕을 되게 상실한 부분은 이제 그 과거의 그 상처와 패배주의가 되게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연방 정부에서 법이 이제 효력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약이 그 주변에서 이렇게 마약이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약도 중독도 심하고 또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연방법에 의하면은 도박장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는데 이 지역에는 그게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보면은 이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수렵생활 하면서 되게 건강하고 이렇게 운동량도 많고 그래서 되게 건강했지만 지금 이곳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집에서 뭐 TV를 본다든지 뭐 알코올을 드신다든지 뭐 이러고 계시기 때문에 되게 많이 오비시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거에 관련된 병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물이 잘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음식이나 이런 거는 패스트푸드로 많이 드시고 또 물도 소다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냥 건강적으로 되게 또 안 좋아서 이분들이 지금 오랫동안 살지를 못하시고 한 50세 평균 이제
돌아가시는 그 나이가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자살률이 되게 높아요. 2010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사과를 했었어요. 지금 사과한 부분이 이제 과거 그때 탄압 강제 이주했던 부분에서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과를 했었고, 또 지금 이제 자치구역에 대한 방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런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그런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이 회복을 시키는데 모든 이제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백인에 대한 상처가 아주 크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나 그런 혼란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회복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들을 보면은 이제 자신들의 문화가 그 당시에 이제 되게 탄압되었고, 뭐 언어라든지 뭐 음악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되게 미개하다는 이유로, 또 당시 이제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했지만 그 기독교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욕심으로 했기 때문에 되게 공격적이고 그런 방법으로 이들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자세가 있었어서 여러 가지를 되게 미개하고 이단적이다, 사탄적이라는 이유로 문화들을 되게 억누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그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분들이 투표권이 없었었는데요. 지금은 있어요. 네. 이 나바오는 우리가 네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나바오 네이션으로 불러요. 국가라고 하기에는 이 연방 정부 안에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따로 정치가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바오 네이션으로 이제 나바오 사람들이 분을기를 원했고, 여기 보면은 이 지도에 콜로라도, 유타, 아리조나, 뉴멕시코 이렇게 걸쳐서 이 보호구역이 있어요. 처음에 원래 이름은 디네라고 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불렀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에 접촉할 때 이들이 넓은 들판에 사는 인디안들이다 이렇게 가지고 나바오 인디안 이렇게 불렀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25만 명이지만 이제 보호구역에 18만 명 사시고 계시고, 이제 수도는 아리조나에 윈도우락에 있어요. 언어를 나바오와 영어를 쓰고, 또 이제 보급률은 2%입니다. 저도 디네를 찾아보지는 못해요. 네. 이 나바오 문화가 목의 중심이나 시력 중심이어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는 그런 체제였고, 또 딸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체제였었어요. 그리고 유목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농업들도 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되게 수공예 기술이 되게 탁월해요. 그래서 이렇게 위빙이랑 저쪽에 시벌 워크 이런 것들이 미국 내에서는 되게 잘 알려져 있더라고요. 나바오 사람들 하면은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축제가 파우아우라고 축제를 하는데, 축제가 매년 뉴멕시코 알바코키에서도 이번 2014년에 열린다고 알고 있는데, 전통 문화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회복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그때 축제 때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바오 사람들이 수렵 생활을 하다가 이제 뭐 스페인 이주자들하고 접촉하면서 농경과 모축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10 이렇게 롱워크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주했던 그
그 과정을 롱워크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원래는 되게 북미 원주민들이 진짜 많았었어요 인구가. 근데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착취를 되게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열렸을 때요. 나바오 언어가 되게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로 그 암호로 해서 전쟁에 사용되었었던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코드 토커라고 하는데 저희 예전에 방문했을 때 나바오 방문했을 때 거기서 있었던 어르신들 중에서 자기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코드토커였다. 그래서 한국 전쟁에 갔었다. 이런 이야기를 쉐어해 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지하 자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후반에는 그 지하 자원으로 인해서 큰 수입이 거기서 이 땅에서 있었는데 이제 수요가 줄면서요. 1000개 정도의 광산이 이렇게 폐쇄되고 그러면서 이제 폐광되고 그리고 오염이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 우라늄이 오염이 돼서 위험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때 우리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확인도 했고, 근데 우리가 가는 곳에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도 소득의 51%는 광산업이에요, 나바오가.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줄어들면서 이제 수입이 줄어드니까 카지노 사업으로 다시 수입을 얻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실업률, 빈곤층 되게 높죠. 그 중간 연령은 24세예요. 되게 젊은이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그들이 아이를 진짜 많이 낳거든요. 그 결혼이라는 그런 체제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그게 혼전 결혼이 아이를 낳는 경우가 되게 미혼모들이 많고 다시 돌아볼게요. 네. 그러면 다음 부분 슬라이드로 지금 이제 환경 오염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보여드리는 것이고 저희 아까 언어 했는 데에서 나바오 말 나온 거 있었죠. 슬라이드 하나가 넘어간 거 같아요. 여기요. 지금 그 세대가 단절되는 것이 어른들은 나바오를 쓰고 있고요. 청년들이랑 어린이들은 영어로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겨울에 갔을 때는 나바오어도 조금 배워가려고 하고 또 노래도 나바오 말로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그분들하고 부르기도 하고 또 집집마다 이제 찾아가서 불러드리기도 했는데 그걸 되게 어프리시에이트하고 좋아하시는 것들 느낄 수 있었고 저희도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야예, 뭐 아게해, 하고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성조가 있어요 이 언어에. 근데 그렇게 성조에 따라서 그리고 뜻이 달라지고 보면은 스펠링을 저희가 알파벳으로 쓰잖아요. 이 나라에서는 처음에 알파벳으로 안 썼겠죠. 이제 그 발음하는 방식을 이제 알파벳으로 해가지고 표기를 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쓴 걸로 추측이 되고 그리고 성경책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나바오 갔을 때
성경책 보여주신 분도 있었는데 나바오어로 이렇게 성경도 읽고 있는 분들도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슬라이드 볼까요? 두 슬라이드 넘겨서 이제 나바오의 종교에 대해서 건데요. 이들은 자연의 모든 것은 이제 생명이 있고 신성하다고 믿고 있고요. 여기 메디슨맨 저기 사진 그림에 있는 저기 메디슨맨을 그린 것 같아요. 이 메디슨맨이 했던 일은 이 당시 신들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 메디슨맨은 이제 제사장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그런 병 고침하는 예식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제 모래 그림을 그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일들을 했었대요. 모래 그림이 이제 신이 들어오는 자리라는 그런 의미를 이 사람들한테 갖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게 모래 그림 같은 거예요. 저희 그때 갔을 때 그 모래 그림으로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자석 같은 거 냉장고에 붙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막 만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팔고 그러시는데 지금 들어서는 1970년대 이후로는 이제 종교적인 그림뿐만 아니라 젊은 아티스트들이 나바오에는 이제 미술 그냥 일반 미술 영역으로 이제 또 확장시켜서 그렇게 예술 활동하시고 그런 데까지 넘어갔고요. 근데 이제 이곳에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요. 토속 신앙이랑 합작돼가지고 이렇게 변질된 신주주의적 기독교가 있고요. 수많은 이단과 혼합된 복음이 또 복음의 형태로 지금 있어요. 이 극소수들의 이제 원주민 기독교 중에서도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대요. 그 안에서 이제 기독교 문화계 서구 문화를 수용하고 이제 원주민 문화랑 종교를 한데 묶어서 배척하자는 그런 부류와 또 원주민 문화 안에서 기독교를 수용하겠다는 부류. 그래서 이들 간의 또 갈등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과 배척이 복음화 하는데 더 어렵게 한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나바오의 절망도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그 북미 원주민들의 그런 아픔과 같이 가고 있는 것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기도할 때 이 분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나바오 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복음이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고 마음이 되게 좀 꽁꽁 얼어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 다음 선교를 가려고 결정하려고 할 때 많이 이렇게 선뜻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뭔가 복음이 쉽게 심겨지는 것을 기대하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우리가 이들의 아픔을 정말로 생각한다면 이들이 왜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는지 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바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게 예쁘고 귀여운 어린이들이 이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같이 계속 그것을 보면서 자라나고 또 배우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교육열도 되게 낮고 그거에 대한 교육에 대한 어떤 열정도 별로 크지 않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들이 이제 꿈을 잃어가고 그러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나바오에 품는 소망은 이들이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저희한테 주셨던 것 같은 그 은혜로 이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래서 이들의 영혼들이 치유되고 그런 일들을 저희가 소망하면서 저희 선교를 갑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션 라이프 센터 저희가 가서 단기 선교 사역을 할 장소예요. 이곳에는 지금 옆에 미국 선교사님 제임스 페이 선교사님이 계시고요. 이 밑에 저희 한국 이덕재 선교사님이 같이 저희하고 같이 어레인지 해주시면서 저희가 그렇게 단기 선교를 협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가야 하는지 이 미국 땅에 미국 사람들이 상처를 준 과거의 백인들이 상처를 준 이 땅에 왜 우리가 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사람들과 아주 되게 흡사한 외모적으로도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저도 이 친구들 몇 명이 나바오 사람은 자기 친구랑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이 비슷한가 봐요. 몽골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고 언어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들과 식민지 아픔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 역사를 경험한 동명상련의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주고 이제 친구가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곳을 가서 풀을 수 있는 그 영혼들을 그럴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인 선교사님들이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이 땅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가려고 하는데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백인 선교사님을 통해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우리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정부에서도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저에게 그런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것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해야 하는 일, 우선 그 영혼들을 향한 성김과 헌신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해요. 이런 사역들을 보면은 어린이들과 이제 청소년들 그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곳에서 어른들하고도 예배를 하게 되고 그분들 초대하면서 가까워 방문하면서 조금씩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일들을 같이 일주일에 하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위로와 축복도 정말 중요한 파트인 것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영적으로도 침체되실 수도 있고 일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게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협력하는 것인데요. 협력하는 그런 우리 단기 선교 팀들도 방문을 하고 또 장기적인 그런 같이 협력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갔을 때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오해라든지 아니면 불신
그런 것들이 이분들이 사역하시는데 또 방해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도 침체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또 그분들하고 하는 일에 가서 단기 선교이지만 같이 우리가 순종하면서 또 겸손하게 그 일들 같이 협력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 이사야서 말씀이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 영혼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기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를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썩썩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를 홀로변에 발견하여 하십니다. 네. 이상으로 이 나바오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요. 혹시 질문하시거나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네, 저희 나바오에 갔다 오셨던 형제님 한 분이 석태 형제가 간증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작년에 나바오 갔다 왔는데요. 저는 작년에 3월 31일 날 부활절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바오 6월 달에 갔었나요? 그때 갈 때 이제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막 이제 뭔가 알고 싶기 때문에 정말 근데 말씀을 제가 제대로 끝까지 다 읽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많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같이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나바오에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시에 저의 그 눈높이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8분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선교 결심. 작년에 세례를 받고 개인적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 그에 따라 많은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제약받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서 마지막 학생으로서의 긴 방학이라는 생각에 두 번의 선교, 즉 나바오 선교와 이후 케냐 건축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힘들 것 같아서요.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왜 웃으시죠? 네. 말투가 갑자기 네, 말투가 섞여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제 부주의로 저의 모든 신분카드와 신용카드 또 한 달치 방세 현금이 들어있던 지갑을 잃어버리는 등 여러 상황이 힘들게 만들어서 정말 이제 시험에 들고 가지 못할 뻔했었습니다. 정말 이제 안 갈까 고민도 많이 했었었고요. 미국 가서 가장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고요. 정말 케냐 갈 때는 비싼 주사값에 예방주사도 하나밖에 못 맞고 케냐에서는 나바오 갈 때도 그랬었고 제가 돈이 현금이 딱 20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지도 못하겠고 혹시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쩔까. 그래서 아마 나바오에서도 이렇게 식당 갈 일이 있으면 막 옆에 형제 자매님께 사달라고 하고 그랬었어요. 나바오 일주일과 케냐에서 3주가 제 인생에서는 유일하게 지출이 없었던 한 달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짜예요. 네. 나바오 선교비도 결국 갔다 와서 나중에 내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과정들이
내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많은 고정관념들과 욕심과 세상의 기준들, 예를 들면 물질적인 것에 대한 과소비, 또 외모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훈련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머리도 지금처럼 이제 계속 혼자 쌓이게 시작하게 되었고요. 선교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목사님께서 항상 제가 기도가 약하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당시 이제 저는 주일학교 팀 섬기게 됐었고,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준비 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서 처음에 많이 놀랐었고, 조금씩 기도와 친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선교 주일학교 준비를 하며 어색함에 그치었던 처음으로 기도 인도도 해보게 되었었고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기도의 힘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크리스천으로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발견시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처음에는 무척이나 어색했지만 매주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미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제 준비도 처음에는 막막했었는데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며 준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나바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되게 내성적인 성격인데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내 성격 또한 사전에 기도를 통해 내려놓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행할 일은 많이 있었는데 솔직히 가장 생각나는 거는 그 이부 형제님들 5명이서 OFP 데이 불렀었거든요. 요즘은 그 이부 북찬단 준비하면은 이렇게 하루 몇 시간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하지만 그때 2달 걸렸어요. 한국 준비하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나는데, 그래서 현지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한국 가신 박현진 자매님과 주일학교에서 가장 어린 유아반을 섬겼는데요. 작년 부활절 때 세례 받으면서 제 기도 제목이 이전에 이제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너무나도 이제 세상에 물들고 정신적으로 타락했던 제 자신이 싫어서 정말 아이와 같은 순수함 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일학교 섬겨보라고 마음을 주셔서 작년 세례 받았을 때부터 계속 주일학교 섬기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아이들과 친해지는 게 참 힘들게 느껴졌어서 어떤 아이들은 정말 한 3달, 4달 동안 제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고생 심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나바오 갔을 때 그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화의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주일학교에 적응하는 데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나바오에서도 주일학교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사형과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이들 픽업을 했는데 대낮에도 집에서 쉬고 있는 무기력해 보이는 부모님의 모습들을 자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요. 그래서 꼭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밝은 웃음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CMC 주일학교 아이들과 계속 머릿속으로 비교가 되었었거든요. 아트 크래프트를 이제 준비한 걸 현지에서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 제가 맡은 아이들은 어리다 보니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서 말 그대로 멘붕이 왔었어요. 그래서 걔가 한 3살, 그렇게 3, 4살 우리가 준비해갔던 것을 아이들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춰 조금씩 계속 바꾸게 되었는데 다행히 전날 밤마다 지혜를 부어주셔서 다 같이 즐겁게 준비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아마도 이름이 아드리아나였던 형하고 같이 오는 3살 동생이었는데 말은 안 통했지만 그 아이 보면서 생각했던 게 이번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아트 크래프트로 십자가를 만들고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즐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다면 다음에 또다시 우리가 갔을 때 기쁘게 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와 훨씬 친근해졌을 테니까 준비한 것들을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그런 다음 더욱 머리가 컸을 때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안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전날 나바오 사람들과 모두 다
같이 큰 원을 그려 손잡고 기도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제 옆에는 신체가 좀 부자유하고 또 딸이 다운 증후군으로 보이는 환자 아버지께서 서 계셨었는데 서로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순간 정말 꽉 쥔 손에서 느껴지는 울컥함,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느꼈던 가장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도는 정말 내 자신 아니면 잘하는 가족이나 지인 혹은 눈에 보이는 주변인에 대한 기도가 전부였는데 그랬던 제 자신을 회개하고 그 순간만큼은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가슴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신 부분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저는 이전까지 제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성격이 많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교회 안에서도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어서 인간적으로 참 미안해하고 회개했었는데 사실 나바오 갔을 때도 정말 어린 마음에 분명 이곳에 온 다수가 교회에서 신실하다고 알려진 성도들인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이 자꾸 눈에 보이면서 속으로 정죄했었는데 갔다 와서 정말 한동안 그런 부분이 마음에 걸려 많이 공허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도를 하던 어느 순간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지 못한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 부분도 선교를 통해 깨달은 제 삶의 가장 큰 가치관의 변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이번 선교는 저 지금 구직자신데 제 취직 문제랑 연관되어 내 상황이 안 될 거라 혼자 지레 짐작하고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선교학기 시작하기 한 2주 전 병일이가 혹시 나중에 선교학교에서 간증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처음엔 정말 단칼에 거절하고 싶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선교학교 첫날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땐 이곳에 와 있는 자체가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며칠 전 저에게 운전면허증도 주시고 선교 가서 운전으로 섬기라 부르시는 게 요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곧 취직 문제도 해결될 것 같은데 정말 취직한 가운데서도 이번 선교 기도로 함께할 뿐만 아니라 호공도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캄보디아 나바오 그리고 강의도 듣고 오늘 석태형제 장년에 갔다 온